우리들의 일그러진 미중 관계에 학폭위에 신고해야 한다. 미중 관계 패권 전쟁은 앞으로 더 격화될 것이다. N극과 S극 서로 붙어있던 자석이 이제는 S극 아닌 것 같은데 N극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극단의 밀천의 길을 미국과 중국이 하는 것이다. 패권 경쟁은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등비등해질수록 더욱 격화되겠죠. 덤벼 이거죠. 풀파워로 덤벼. 기술, 군사, 경제, 외교, 금융 모든 분야에서 미중 패권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이죠. 시진핑 트럼프의 덤벼봐. 내일부터 미국산 관세 그냥 125 때려버릴 거야. 미중 관계는 등소평이로 이어진 중국의 개혁 개방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 시기에 미국의 착 붙어서 성장을 했었으나 마치 자석에 N극의 S기 착 붙는 것처럼 말이다. 이제는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그들 밑에서 성장을 거부했다. 나도 컸거든. 이런 거죠. 나도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니야. 너 지금 나 우습게 봐? 그러는 거죠. 예. N극과 N극으로 정면 승부를 선전포고를 날린 것이다. 덤벼. 미국 트럼프와 시진핑의 신경전은 마치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궁에서의 반일장자리를 차지하는 경쟁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학생에게 묻는 거죠. 자, 이 반에서 짱이 누구야? 나 맞잖아. 반대? 누구 있어? 그랬더니 학생들 모두 말은 안 하지만 침묵에 동의를 합니다. 유럽, 베트남 트럼프 일장에게 따로 전화합니다. 우리 좀 봐주세요. 계속 말하면서 맨 앞자리에 있던 덩치 큰 전학생 한 명이 뒤를 돌더니 하던 말. 예전에 그랬는데 내가 전화하곤 지금도 또 그런가? 이러면서 이제 시진핑의 관세 받아치기가 공격이 나간 거죠. 난 좀 반대인데 대부분. 자, 트럼프는 딱 학폭위에 갈 행동을 보여줍니다. 자, 하고들 좋아. 다 잠깐만 있어봐. 너 전학생, 너만 임마, 너 옥상으로 올라와. 빨리 튀어와 옥상으로. 중국만 125% 관세 부과, 나머지는 90일 유예. 딱 맞죠. 옥상으로 올라와 이거죠. 근데 막상 옥상에 올라가서 우통을 까보니까 사이즈가 생각 이상이야. 쫄지도 않아. 막 덤비는 거예요. 서로 선빵은 안 날리고 이제 사이즈만 열심히 재고 있는 거예요. 대흉근이 지금 발달했는데 한 대 맞으면 아프겠는데 이런 거죠. 자칭 일장이 된 트럼프는 주변을 살핍니다. 싸움 구경하는 하그돌 중에서 누가 눈빛으로 시진핑의 도전을 응원하는지 눈치를 살피는 중입니다. 그래서 베트남한테 전화를 걸죠. 야, 너 누구 편이야? 그랬더니 베트남이 저는 트럼프가 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체성 바뀌죠. 미 관세 압박에 중국산 우회 수출. 그러니까 중국의 관세를 높이니까 베트남에서 택가리에서 판매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거를 원천 봉쇄하려고 충성 이상무 택가리 잘 우리가 감시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충성심을 미국에 맹세를 한 거죠. 네가 짱이야. 과거엔 미국이 찐친이었으나 최근 들어 돈 냄새 많이 나는 전학생. 요 시진핑 전학생이 과거에는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강하게 그렇잖아요. 시진핑 1기에는 미국이 뭐라고 해도 조용히 있었어요. 도광양회. 도광에 힘을 기른다 이러고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몰라요. 막 힘을 기른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억울해도 참는다 막 이런 거. 근데 이제는 대놓고 나 안 참어 이러는 거죠. 나야 나 전학생이야. 이제 더 이상 네 세상이 아닐걸 막 이러는 거죠. 브라운 슈가님, 진핀이 형 실수한 거야. 그렇죠. 저 생각에는 그냥 각자의 합리성을 따라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도 그럴만해요. 예. 그냥 냉전이 된 거야. 예. 신냉전, 콜드워, 콜드워가 된 거죠. 이제 이 시대의 콜드워가 된 거죠. 예. 이 시대의 콜드워. 옛날에 막 엄청났죠. 이제 이 소련 국기가 중국 국기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유럽은 사실 이 사단이 나기 전에 분위기 미리 감지하고 난 너가 좋은 것 같아. 고백했으나 상호 무관세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관심법에 통달한 1인 궁예죠. 거의 유럽이의 제안을 한 칼에 거절. 넌 사실 중국 좋아하잖아. 너
이거 급조된 고백은 좀 난 싫어. 칼 거절. 예. 자, 이제 기존 일장 트럼프, 전학생 시진핑 누가 궁극의 일장이 될 것인가? 흥미진진하다. 예. 밤 분위기는 그야말로 쎄하죠. 폭풍전야고. 확실한 일장이 있을 땐 평화로웠는데 말이죠. 예,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유식한 말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죠. 예,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헤게모니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2차 대전 직후 뭐 이때 제대로 즐기지 못했어요. 팍스 아메리카나. 공산주의 소련과 미국의 냉전 경쟁이 격화될 당시에는 이제 미국은 날로 강성해졌죠. 근데 소련이 존재하긴 했어. 근데 이때 이념은 뚜렷했지만 경제력과 응집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었죠. 지금 중국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때는 몰락하는 소련이었고 지금은 떠오르는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다른 거죠. 예, 그렇기에 시간은 미국의 편이었고 결국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은 종식되었다. 예, 그 미국 일장 시대는 시작되는 것이었다. 팍스 아메리카나에 본격적으로 세계 질서를 지배한 것은 91년 예, 구소련 붕괴 이후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언제나 그래서 90년대생 분들한테는 미국이 왜 이러지 이런데 사실 91년 전에는 미국도 상당히 깡패였어요. 소련 입장에서는 깡패였고 되게 난폭했거든요. 예. 90년 이후 출생한 20, 30대들에게는 미국은 언제나 세계 경찰, 선량한 이미지 뭐 이런 거였으나 사실 패권 국가가 경쟁자가 없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예. 원래 국제 정치에서 그런 선량한 이미지는 기본값이 아니야. 디폴트가 아니야. 디폴트는 뭡니까? 치고받고. 디폴트는 정글. 디폴트는 학폭위, 학교 폭력. 디폴트는 그냥 이제 동물적인 경쟁심이죠. 그게 디폴트예요. 우리는 이상주의의 시대에서 아주 달콤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일시적인 평화를 누렸던 것이지 지금 그거 가지고 미국한테 너 왜 갑자기 바뀌었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원래 본성은 되게 이기적이라는 거죠. 마키아벨리적이고 그냥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이거죠. 90년대 이후 미국이 이념적 경제적 패권을 장악한 이후 세계는 미국과 미국의 친구들 다 우호적인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발톱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일본의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 또 이제 키워드 잘 뽑았죠. 역사의 종원 이러면서 이제 미국 기분 좋았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궁극으로 이겨서 세계는 평화, 자유와 안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언제까지? 지난주까지. 이런 거죠. 92년도부터 지난주까지 좋았고 지난주부터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그의 전망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평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세계 경찰 역할을 엄청 열심히 수행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90년대 국제연합 유엔의 힘이 셌죠. 유엔 평화 뭐 유지군 이런 거 사실은 미국 유지군이죠.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는 마블 히어로 느낌의 미국 주연 배우 그리고 조연 배우들 유럽 뭐 일본 이런 들이 있었다. 대소사실을 그려나갔던 것이었었다. 잘 찾았죠. 이런 게 있더라고. 아 재밌어요 요즘에.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일자 일극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시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시 격돌 대격돌 전학생 시진핑 학생의 포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었다. 앞으로 두 캐릭터의 격돌은 그야말로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팝콘 까먹으면서 관람하는 마블 블록버스터 영화 못지않을 예정이다. 패권국의 힘 간극이 좁아질수록 마치 거대한 자성의 자석이 서로 강력히 밀어내는 것처럼 서로 더 강하게 밀쳐낼 것이다. 자, 미국은 이제 뚜렷한 주적이 등장한 것이다. 이런 고조된 위기감의 상황은 수십 년간 구소련 이후 잊고 지내던 경험이다. 그러나 기억하자. 미국은 총허리에 차고 목숨 걸고 서부 대개발 떠났던 사람들. 개척 정신이 뛰어나죠.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망망대해 배를 타고 목숨 걸고 미국대로 도착했던 개척 도전 정신이 살벌한 수준의 국가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간만에 각성하는 상황입니다. 가드를 풀로 올리고 에너지 집중해서 경쟁자 찍어 누리기 기술 한번 택견하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는 거죠. 서사가 학폭으로 시작해서 마블 세계관으로 끝났다.